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겉보기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입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특정 인물이나 조직에 타격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는 불편함과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본 집단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진보 진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년 넘게 각종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괴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았고 국가안보에 금이 갔으며 외교적 갈등까지 촉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짜뉴스를 징벌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과 진보 진영이 과거에 유포하고 방조했던 수많은 가짜뉴스와 괴담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은 징벌은 결국 정치적 입막음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08년 광우병 괴담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당시 열린우리당과 진보 진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좀비병 광우병 죽음으로 연결지으며 전국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와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10년 내에 한국 청소년 절반이 광우병으로 죽는다는 식의 괴담이 유포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괴담은 보수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대규모 촛불 시위를 촉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광우병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사과한 진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 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사드 체계를 두고 진보 진영은 전자파로 아이가 죽는다, 농작물이 말라 죽는다, 사드 때문에 중국과 전쟁 난다는 식의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장들은 사드 장비의 배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정책은 왜곡됐고 한미동맹은 흔들렸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사과나 반성은 없습니다. 일본 해고염수 괴담 역시 과학을 정치로 이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IAEA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검증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진보 진영은 바다의 방사능을 퍼뜨린다, 한국 해산물은 끝났다, 100년 뒤 암이 폭증할 것이다는 식의 괴담을 유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산시장과 어민은 타격을 입었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도 흔들렸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본까지 날아가서 방류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은 마치 외국의 선전전을 대신해주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사실 검증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 최근으로 오면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에서 재벌과 변호사, 검찰 간부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 뒤 허위로 밝혀졌고 해당 제보자도 자작극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의겸 의원은 끝까지 나는 제보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당 차원의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김의겸을 새만금개발청장이라는 정부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인물이 반성은커녕 정부 고위직에 앉아있는 현실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가짜뉴스를 징벌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을 포상하듯 발탁하는 모습에서 정의나 원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세월호 인신공양설, 4대강 백조 멸종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등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가짜뉴스는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진보 진영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징벌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국민들은 묻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들은 지난 20년간 퍼뜨린 가짜뉴스에 대해 사과부터 할 생각은 없는가? 라고 말입니다. 정치권이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싶다면 그 출발점은 정권이든 야당이든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형수 욕설 논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 등 수많은 의혹과 가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 없는 사회는 언론이 스스로의 기준과 윤리를 지키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징벌만을 강조하는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진보 진영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국가와 국민을 현혹했던 역사에 대해 정직하게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짜뉴스 징벌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현재의 진실을 선택적으로 틀어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괴담과 지금의 정보전쟁은 모두 같은 선상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